구독자 여러분, 요 며칠간 민원전화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앞서 135차 영상에서 천상의 화원 소백산에서 철쭉꽃에 취하다 라는 주제로 철쭉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영상을 업로드 하자마자 철쭉만 소개하고 같은 소백산에 있는 우리는 왜 소개를 안 해주느냐, 이렇게 편애해도 되느냐, 나도 이뻐해 달라는 등 밤낮 없이 애교 섞인 항의 전화에 시달리다 보니 이 영상을 만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식물다큐TV의 강PD입니다. 오늘은 6월에 핀 소백산의 야생화들이라는 주제로 소백산에서 만난 야생화들과 꽃을 자랑하는 나무들을 소개해 볼까 하는데요. 소백산에 혼자 등반하면서 시간이 충분하였다면 여기저기에 둘러보면서 많은 꽃들을 촬영했겠지만 뒤처지는 일이 빈번해져 일행들에게 피해를 줄 수 없었기에 등산로 주변에 있는 꽃들을 중심으로 몇몇 친구들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먼저 보이는 꽃은 산교벌 주머니인데요. 현호색과의 두해살이 초본유로 습기가 많은 곳에 군락을 이루어 자라는데 원줄기는 속이 피어있고 곧게 자라며 어긋나는 잎은 갈래 조각으로 긴 타원형이고 끝이 뾰족합니다. 4월에서 6월에 걸쳐 노란색으로 피는 꽃은 2에서 2.5cm로 끝이 입술 모양으로 갈라지고 밑부분에는 꿀주머니가 있으며 꽃대에 길게 모여 핍니다. 괴벌 주머니는 오색의 헝겊을 이용하여 여러 모양의 술을 놓아 만든 놀이개로 부녀자나 어린아이들이 주머니 끝에 차고 다녔던 것으로 괴불의 원뜻은 고양이를 뜻하는 괴와 음낭을 뜻하는 불이 합쳐져 만든 용어로 고양이의 음낭이라고 하는데요. 꽃의 모양이 괴불 주머니를 닮았다 하여 이름이 붙여졌으며 유사한 식물로 들에 자주색으로 꽃이 피는 자주괴불 주머니가 있습니다. 보이는 식물은 미나리 아제비로 미나리 아제비과의 여러 해살이 식물로서 산과 들에 햇빛이 잘 들거나 반 그늘의 습한 곳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초본류입니다. 길게 올라오는 줄기는 키가 50에서 70cm 정도이고 5, 6월에 줄기 끝에 피는 노란색의 꽃은 반들반들 윤이 나며 꽃잎이 5장이고 꽃이 지고 나면 별사탈 모양의 열매가 열립니다. 이름 뒤에 아제비가 붙으면 제시된 식물과 유사하기 때문이지만 미나리 아제비와 미나리는 닮은 꼴이 거의 없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아제비가 아니라 아이를 잡다라는 뜻의 아제비가 변한 것이라고 말을 하는데 미나리 아제비는 실제로 독성이 있어 먹지 못하는데 옛날에 이 식물을 잘못 먹여 아이를 잡을 뻔한 일이 있어서 미나리 아제비라는 이름이 붙여지지 않았을까 하는 재미있는 상상을 해봅니다. 보이는 식물은 쥐오줌풀입니다. 쥐오줌풀은 마타리과의 여러 해살이 초본유로 산속에 약간 습한 곳에 잘 자랍니다. 땅속에서 가는 뿌리줄기가 옆으로 뻗으면서 번식하는데 줄기는 곧게 올라와 80cm 정도까지 자라며 마디마다 2장의 잎이 마주하며 깃털 모양으로 깊게 갈라집니다. 5월에서 8월에 걸쳐 줄기 끝에 3mm 정도의 작은 꽃이 분홍색으로 모여 피면서 우산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뿌리에서 쥐오줌 냄새가 난다고 하여 쥐오줌풀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하며 어린 잎은 나물로 먹을 수 있고 한방에서는 뿌리를 약재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보이는 식물은 미나리냉이로 겨작과의 여러 해살이 초본유이며 산지에 그늘진 곳이나 습한 땅에 잘 자라는 식물입니다. 키가 40에서 70cm 정도 자라며 식물 전체에 부드러운 털이 있고 어긋나는 잎은 가장자리에 톱니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6, 7월에 흰색으로 피는 꽃은 가지와 줄기 끝에 피는데 4장의 꽃잎이 십자 형태를 이루고 있으며 달걀을 거꾸로 세운 모양입니다. 잎은 미나리를 닮고 꽃은 냉이를 닮았다 하여 미나리 냉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하며 어린 수는 나물로 식용할 수 있고 한방에서는 뿌리를 약재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보이는 식물은 벌개덩굴입니다. 벌개덩굴은 꿀풀과의 여러 해살이 초본유로 산지에 그늘진 곳에 잘 자랍니다. 키는 20에서 30cm이며 줄기가 사각형을 이루고 5쌍 정도의 잎이 마주 달리며
옆으로 덩굴이 자라면서 마디에서 뿌리가 내려 번식됩니다. 5, 6월에 자주 피을 꽃은 4, 5cm 정도이며 3에서 6개가 모여 한쪽 방향으로 피는데 짙은 자주색점이 있으며 꽃 모양은 개구리가 잎을 벌린 모양을 하고 있고 아래쪽 입술 모양의 꽃잎은 상대적으로 넓어 곤충들이 날아와 앉는 것을 도와준다고 합니다. 보이는 것은 한박꽃나무로 목련과의 여러 해살이 목본류이며 깊은 산골짜기에서 자라는 키가 크지 않는 교목입니다. 키는 3에서 7m 정도이며 잎은 6에서 15cm의 표면에 광택이 있고 5, 6월에 흰색으로 피는 꽃은 7에서 10cm 정도로 꽃밥과 수술 때는 붉은빛을 띠고 강한 향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산에 피는 목련이라 하여 산목련이라고도 부르며 꽃이 한바구음을 짓는 것 같다고 하여 이름 붙여졌다고 하며 북한의 국화로서 북한에서는 이 나무를 목란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황해도 한 휴게소에서 머물던 김일성이 이처럼 좋은 꽃나무를 보고 한박꽃나무라고 부른다는 것은 좀 아쉬운 감이 있다. 내 생각에는 이 꽃나무의 이름을 목란이라고 부르는 것이 좋겠다라고 한 데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보이는 것은 마가목으로 장미과의 낙엽교목이며 중부 이남 지역의 높은 산이나 서늘한 음지 쪽 계곡 등에서 잘 자라는 나무입니다. 크기는 6에서 10m 정도 자라는데 잎은 9에서 13쌍으로 마주나며 5, 6월에 가지 끝에서 흰색의 작은 꽃들이 뭉쳐서 피면서 우산 모양을 하고 가을로 접어들면서 작은 사과 모양의 열매는 주황색 또는 붉은색으로 익습니다. 이른 봄철 잎이 나올 때의 모습이 말의 이빨처럼 힘차게 솟아오른다고 하여 마아목으로 되었다가 지금은 마가목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으며 옛말에 풀 중에는 산삼이 제일이지만 나무 중에서는 마가목을 으뜸으로 여겼을 만큼 한방에서 다양한 약재로 사용되고 있으며 꽃과 열매가 관상가치가 있어 요즘 조경수로 공원 등에 많이 식재되고 있는 나무입니다. 이 영상은 소백산 정상 바로 아래에 있는 주목 군락지로 주목은 주목과에 항상 푸른 잎을 가지고 있는 나무이며 해발 1000m 이상의 높은 산 능선에 잘 자라는 나무입니다. 거시식물 특성상 꽃이 눈에 잘 띄지 않으며 9, 10월에 열매가 붉은색으로 익습니다. 나무의 껍질과 속살이 붉은색을 띠고 있다고 하여 붉은 주자를 써서 주목이란 이름이 붙여졌다고 하며 오랫동안 사는 나무로 살아서 천년, 죽어서 천년이라는 말이 전해져 내려오는 장수의 상징나무로 나뭇결이 단단하여 죽어서 고목 상태로 오랫동안 부식되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되지 않아 가보진 못했지만 비로봉 옆 서북사면에 오래된 주목 100여 그루가 군락을 이루는데 천연기념물 244호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다고 합니다. 보이는 것은 붉은 병꽃나무인데요. 붉은 병꽃나무는 임동과의 열애살이 목본류로 산지에 자라며 요즘 조경용으로 공원 등에 많이 식재되고 있습니다. 정상까지 올라가는 내내 등산로 옆에 자라고 있어 인위적으로 심지 않았나 생각되며 병꽃나무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 구독자님들은 지난 127번째 이야기 호리병을 닮은 꽃을 찾아서라는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이는 것은 개다래로 다래나무과의 낙엽, 화렵, 덩굴성 식물로 깊은 산속의 나무밑이나 계곡에서 잘 자라는데 잎에 흰색의 페인트를 칠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것은 위에서 꽃이 안 보이는 것을 보완하여 벌 등 곤충을 유인하기 위해 잎의 일부를 꽃처럼 보이려고 변화시킨 것이라고 합니다. 이 개다래 영상 또한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구독자님들은 지난해 영상의 44번째 이야기 신비스러운 비밀을 가지고 있는 개다래의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6월에 핀 소백산의 야생화들이라는 주제로 소백산에서 만난 야생화들과 꽃을 자랑하고 있는 나무들을 소개해 보았는데요. 1400m가 넘는 높은 산이라 바람이 거세게 불어오는데도 각종 야생화들과 나무들은 열악한 환경에 적응해 가면서
그들 나름대로 털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자연의 신비로움을 새삼 느낀 하루였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모든 영상을 마칠까 하는데요.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면서 지금까지 식물다큐TV의 강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